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학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 할 주제는요. 여러 나라의 성장, 연맹왕국 시대예요. 연맹왕국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볼게요. 부여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부여와 고구려 다 우리나라의 이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부여. 그리고 고구려. 자, 부여하고 고구려의 큰 특징은 사실 부여는 그래도 넓은 들판이었다는 거예요. 고구려는 산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걸 지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뭔가 이 나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숭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 여기 이제 강도 있어요. 강이 있고 넓어요. 넓은 평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죠. 농사를 짓긴 했겠다. 근데 추우니까 벼농사를 활발하게 짓지를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호칭을 사용했고 중국과 교류하였다. 근데 나중에 누구에게 편입됐다? 고구려에게. 자, 고구려에게 편입된 이유는 제가 그 가면국사학당 할 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너무 평안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 각축전을 벌이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기라고 해봤자, 위협이라고 해봤자 이쪽에 있는 중국 그리고 고구려밖에 없는데 먹고 살기는 그럭저럭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편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 체제도 그랬기 때문에 좀 느슨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정치를 보시면은 왕이 있고 사가가 있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약간 토테미즘이 느껴지죠. 그래서 5 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다스렸는데 이 각 사가가 다스렸던 지방을 사출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따로.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였다, 이거에서 뭔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도 굉장히 뭔가 힘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이 사가가 사출도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가가 힘이 꽤 셌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따로 붙었다는 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약했다. 가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연맹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연맹왕국은 이렇게 5개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왕 따로, 나머지들 다 마가우가 저가 구가 따로 자기 지역을 다스려요. 그리고 뭔가 제천 행사랄지 전쟁 이런 큰 뭔가 행사들이 있을 때만 뭉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해나 전쟁 패배 이럴 때 책임을 왕에게 묻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하면은 뭔가 잘못되면 신하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잘못되면은 왕한테 책임 묻고 잘라버리고 새로 선출하고 막 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되는 왕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왕은 세습이 될 때 힘이 더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반농, 반목. 이게 뭐죠?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이라는 뜻이죠. 여기 풀이 많아요. 그리고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에서도 반 정도 짓고 나머지 그 풀떼기들을 어떻게 한다? 목축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축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산물들도 그런 가축들이 좀 나오죠. 그죠? 말이나 모피, 그리고 옥, 이런 것들도 특산물에 있었습니다. 사회제도. 지금 위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제도를 많이 공유해요. 그리고 고구려에서 그 나라를 세운 그 중앙집권에 성공하게 된 그런 주몽이라는 사람이 부여에서 또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그런 사회제도를 많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여의 사회제도를 알아놓으면 고구려도 좀 많이 챙길 수 있어요. 자, 일책 11법, 그리고 순장, 그리고 형사취수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행사인 연고. 자, 이걸 보면요. 일책 12법은 뭔가 잘못하면 12배로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잘못하지 마. 손해를 입히면 12배로 배상하는 법. 그리고 순장이라는 것은 뭔가 같이 묻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같이 묻는 거. 그러니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가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세력이 좀 센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관련된 누군가가 묻힌다. 무엇인가가 묻힌다. 이런 것이 순장입니다. 그다음에 형사취수제는 형제가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한다. 그 와이프를 취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며느리가 다른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핏줄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12월에 제천 행사였던 연고를 지냈다. 자, 그리고 소의 발굽이나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점을 많이 쳤어요. 점자에 점복자예요. 이게 바로 부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고구려로 가보겠습니다. 고구려는요, 졸본 지역에서 건국했다. 주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구려의 연맹은 이미 있는 상태였어요. 다섯 연맹에 주몽이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으쌰으쌰 뭉쳐서 고구려도 약탈하고 이제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심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옥절할지 동해 이런 것도 병합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구려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라고 했죠? 위치가 산이 많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얻을 때 사실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불쌍하게 해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뺏는 거죠. 자, 고구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뺏는 것을, 왜냐면은 나라 대 나라로 봤을 때 계속 얻으러 다니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다른 나라가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뺏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약탈 경제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힘이 세지니까 이 주변 국가들을 쳐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힘이 세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부족 연맹체였다. 이거는 뭐 공교롭게도 오부족 부여랑 고구려랑 다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중앙 집권화에 성공하게 되는 게 바로 고구려다라는 거. 그래서 부여랑 굉장히 비슷하죠.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대가들이 지방을 다스렸다. 자, 그리고 경제를 보면요. 약탈 경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워낙에 생산 경제가 불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그 나라들을 다 병합하게 되었다라는 거. 사회로 봤을 때 귀족회의였던 제가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일책 12법 아까 고려에서 왔었죠. 그죠? 그리고 조상신, 주몽이나 유하 이런 조상신을 숭배했었고요. 그리고 대릴사위제, 그리고 서옥제, 그리고 동맹 이런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릴사위하고 서옥제 이 둘 다 여성에게 좀 친화적이다 이런 그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고구려가 사실 일책 12법도 있고 형사취수제도 있고 부여랑 비슷하기도 했는데 이 특징적인 것이 뭐다? 대릴사위제. 그러니까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외부에서 이제 사위를 들여서 그 집안일을 시켰다.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 그런 어떤 농사나 막 기타 등등등을 시킬 때 뭔가 양자를 들여서 그 핏줄을 잇는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위를 들여서 이렇게 이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지위가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죠. 그다음에 서옥제는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작은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친정집에 결혼해서 친정집에 뒷마당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부부가 사는데 그 부부가 살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다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자 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입장에서는 아이 키우고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서옥제라는 것, 대릴사회제라는 것, 이게 고구려의 여성에게 친화적인 어떤 정책이 사회적인 제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제천행세인 동맹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면서 본인들의 복을 기원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나라를 지도에서 고르시오. 여기 보면은 가나, 다라마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여기 부여하고 여기 고구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사학당에서 이미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기 옥저, 여기 동해, 그리고 여기 삼한이 있습니다. 왕은 중앙을 다스리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특별한 이름도 있고 각자의 영역에 사출도라는 이름도 붙여주고, 자, 일단 지방 세력이 힘이 더 셌었다. 고구려보다 부여에 이길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12월의 제천 행사 연고 역시나 부여.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과 함께 묻는 순장 역시나 부여. 다 부여죠. 자, 부여가 있는 곳은 가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 글과 관련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혼인한 신랑이 신부 집에 살다가 자식이 크면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서옥이라고 한다. 자, 서옥제 딱 봐도 여성이 괜찮다. 이거 어디라고 그랬죠? 고구려. 자,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고구려 하면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떠올라야 돼요. 아, 척박한탕이었다. 산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력을 강하게 했다. 약탈 경제를 했다. 그래서 결집력이 있었다. 다른 나라들을 많이 쳐들어갔다. 그리고 뭐 제가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마가우가 저가 구가와 같은 특별한 이름을 가가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아직 지방 세력의 힘이 센 거죠. 부여죠. 매년 10월에 동맹. 자, 고구려의 동맹이라는 이름에 제천 행사가 있다는 거. 이건 선생님이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읍군하고 삼노. 지금 오늘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부여나 고구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국사학당에서 이미 했지만은 이거는 옥저나 동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보호하던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책화? 이것도 역시나 동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신지읍처로 부르는 정치 지도자와 천군이라 부르는 제사장이 분리된 그런 재정 분리의 사회. 이것도 또 다음에 하게 되겠지만은, 근데 이전에 이미 다 했죠, 그죠? 삼한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 된다. 자, 12배. 이거 뭐죠? 1책 12법. 농경과 목축을 통해 경제생활을 했으며 말, 주옥, 모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 농경과 목축, 말, 주옥, 모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반농, 반목이네요. 자, 이거 부여네요. 뭔가 오늘 주제가 부여하고 고구려니까 생산을 하고 있으면 이건 부여입니다. 자, 그리고 큰 산과 계곡이 많아 농토가 부족했다. 그래서 쳐들어가서 뜯어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어디죠? 그리고 10월에 동맹.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영, 고, 동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한번 이거는 외워보세요. 자, 이렇게 두 나라가 있네요. 자, 이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가는 중개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일단은 가는 반농 반목이라고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가는 소를 죽여 그 발급으로 국가의 기흉을 점치기도 했다. 부여는 전복의 풍습이 있다 그랬죠. 자, 나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 맞죠? 자, 나는 주변 지역을 침략해서 세력을 넓혀 나갔다. 약탈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가와나는 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왕과 함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게 바로 연맹왕국인데 연맹왕국이면서 이들은 다 그 가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맹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두 나라 부여하고 고구려를 봤어요. 사실은 경계도 인접해 있고 그리고 워낙에 그 시조들이
오며 가며 이렇게 인연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공통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경제적으로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구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리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고구려가 약간 여성에게 친화적이었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여와 고구려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